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배현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숙 간의 정면적인 법적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경찰에서는 말이죠. 1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오늘 17일이니까요. 예, 19일부터 고발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종배 시의원이 이게 본래 지난 12월 달에 수사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12월 달에 고발한 이 김정숙이는 가만히 놔두고 이원석이는 왜 김건희 여사만 붙들고 들어지느냐? 요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서부터 김정숙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사 내용,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결국은 이제 윤건영이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말이죠. 현직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서 전직 대통령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윤건영이 이런 인간을 뽑아준 구로 뭐 을인가요? 갑인가요? 야, 유권자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이런 게 국회의원입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윤건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옛날에 이제 국정상황실도 모시고 있는 이 인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러면은요, 윤건영이도 잘못됐고 문재인이도, 이건 문재인 무능은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재인 같은 인간이 그래 참 이재명 같은 인간이 법조인 변호사 자격을 따고 문재인 같은 인간이 변호사 자격을 땄다는 것이 이거 변호사 시험제도 그때가 뭐 출제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시키는 사람이나 받아먹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똑같은 유유상종이다. 자, 그래서 이게 윤건영이가 오늘 이제 김정숙이가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요렇게 언론에 공개했어요. 배현진이가 바로 받아줬습니다. 얼마나 해가 탔을까. 아주 기가 막히게 한 방 날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참 변호사 자격을 땄는지 참 기가 막히다. 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것은 만천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뭐 사람들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성남시장을 2번 했잖아요. 그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 시민들 얘기,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 얘기, 하여튼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 얘기가요. 점심 먹을 때 한 얘기하고 저녁 먹을 때 한 얘기가 다르대요. 입만 열면 그때부터 전부 거짓말하기. 그러니까 이재명이는요, 태어나기를 거짓말 DNA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아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답니다. 이런 인간이 그래 간도 크죠. 경기도지사 나오고 이제 그것도 양해차고 대선 나오고 2번 떨어진데 3번씩 해먹으려고 우리 국민을 뭘로 보는지 참 기가 막히죠. 제대로 국민의 이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위증 교사가 지금 맨 먼저 심판이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도 떨어지고 이제 9월 달에 판결이 나오는 걸로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증 교사도 그때쯤에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 위증 교사는요, 7월 중에 이제 최종적인 증인 신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서중조사, 그 다음에 이제 최후 변론, 그리고 이제 판결. 요게 그래서 9월 말경이 끝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여러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하도록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요, 오늘 TV조선 출신인 지금 박정훈 송파가 박정훈 의원이 이 녹취 파일 이미 여러분께 아시잖아요. 아니 김진성이가 이제 위증을 한 사람이에요. 옛날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 이 위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이 떨어졌어요.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거짓말했다는 거, 누명을 씌움을 당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위증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다시 위증했다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증 교사가 김동연 재판관이 지금 이 재판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7월에 최종 말하자면 이제 이 진술을 듣고 9월쯤에 이것도 선고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말이죠. 요 녹취 파일, 이게 지금 검찰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법원도 가지고 있고, 요 녹취 파일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밝히지 않는데 입수를 했어요. 합법적 경로로 입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깠는데 요 내용이 그래도 민주당 인간들이 또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 녹취를 까니까 이제 뭐라고 거짓말하냐? 그거 녹취를 검찰에서 조작했다는 거. 이런 인간들이 그래. 아니 어떻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11개 범죄가 나와 있잖아요. 뭐 11개 범죄를 어떻게 다 조작하고 이게 상상이나 될 얘기입니까? 나오는 족족 전부 조작. 조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조작하는 검찰입니까? 그럼 검찰이 이거 목 날라가죠. 자,
자, 그래서 요 위증 녹취록이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시간이 되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이제 한 딱 깃대를 꽂고 있잖아요. 어대한 웃기고 있어. 선거해봐야 하다. 딱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윤 대 친한 간에 이 딱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좀 빠르게 좀 짧게 여러분께 이제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이 배현진 의원 그리고 이제 김정숙,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은 고발은 안 했어요. 근데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 의원 이종배 시의원이 이거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일부터 영등포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여러분들도 기가 딱 올 거예요. 국고손실, 배임, 횡령, 그 다음에 직권남용, 요 네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서 끓이고 앉아 있다가 김정숙 수사 얘기가 나오면서 이원석한테 비판이 들어갔잖아요. 아니, 이원석 당신 말이지 왜 가만히 있다가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 탈탈 턴 김정숙이는 김건희 여사 나온 게 없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 난리를 치면서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수사팀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고 김정숙이는 왜 칼자루 한 번도 안 되냐, 이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원석이는 맨날 이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만 한다. 정무적 판단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게 김정숙 사건 다루는 거 보니까 이미 이원석이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김정숙 거를 수사하는데 이 형사 1부에서 김정숙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사건을 같이 수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수사 이 업무가 과중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숙 거는 형사 2부로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인도,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김정숙 거 옷 문제 있죠. 장신구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인도 타지말 있죠. 등등 플러스 알파. 너무 많다 보니까 형사 2부로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형사 2부에 있는 검사를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4차장 산하에 있는 공정거래부 소속 검사 1명을 추가로 급파했다. 예. 추가로 급격히 이제 보강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19일 날부터 고발인 이종배 시의원부터 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종배 시의원은 김정숙을 고발했고,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은 고소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이거 이제 배현진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게 뭡니까? 관광이다. 근데 이미요 2018년도 그 당 때부터 이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이게 이미 나왔잖아요. 그 당시 중앙일보에 이 논설위원이 그 칼럼을 썼더니 이 청와대에서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법원에서 졌잖아요. 법원에서 이제 고발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 희망 버킷리스트가 맞는 거가 된 건데 거기에도 인도 관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배현진을 지금 고발했잖아요. 이거 무혐의. 조사해도 무혐의고,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의 경우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국회 회의석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검찰의 수사 동향을 보면은 이 취해법권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전에 벌써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요걸 굉장히 폭넓게 지금 수사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도, 무죄 받는 것은 뭐 틀림없고, 아니 사실대로 문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죄가 되겠어요. 무죄 받는 건 관계없고, 저는 오히려 자진해서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부르면 가라. 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둘 때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배현진도 당연히 썼겠죠. 김웅 같은 인간만 딱 유일하게 안 쓴 걸로 알려졌어요. 왜? 김웅 주장은 아니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한인데 요게 어떻게 내가 각서를 쓸 수 있냐? 그건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김웅은 안 썼어요. 왜? 어차피 공천 못 받은 게 열받으니까 안 쓴 거지. 지가 무슨 법리 갖고 안 썼겠습니까? 근데 배현진은 썼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가서 조사를 받아갖고 조사 받으면서 그동안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정숙이도 이제 소환으로 들어가고, 요거 김정숙이는 그거 구속감이죠. 아니 특활비를 지금 수천만 원, 수억을 얼마나 쓰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김정숙이가 쓴 특활비가 옷 사고 장신구만 쌌겠어요? 딸한테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 최측근들이
그 문재인 딸 문다하고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유송아, 춘추관관. 그러니까 맨 먼저 김정숙 의전 보좌관. 그 다음에 디자이너 딸. 그 다음에 경호실 경호관. 태국에 나가 있는 경호관. 이래 사람들끼리 전부 문다하고 현금 거래를 했는데 요 사람들이 다 보안을 지킬 것이다. 지금까지 보안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수사 기록은 이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용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문다해. 그러니까요. 제2의 조국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조국이가 조국 마누라, 조국 딸 요것들 싹 다 사법 처리됐잖아요. 예, 물론 조미는 구속은 안 됐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문재인, 김정숙, 그다음에 문재인 딸 요것들 싹 다 예, 제2의 조국, 이 조국 2가 곧 임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윤건영이가 말이죠. 지금 영등포경찰서에서 고소했다. 이렇게 이제 딱 공개를 하니까 지금 배현진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잘 됐어. 얼마나 이 본격적인 검찰의 수사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애가 얼마나 달았을까. 달긴 다른 것 같네. 이렇게 비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페북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언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가 패소하고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버킷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남중훈 논설이었나요? 조용히 입을 닫은 적은 이미 있다. 예, 이러면서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 이 세 부처의 보관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검찰의 수사를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숙 네 분, 그 다음에는 도정환, 고민정, 윤건영 이 삼총자 문재인 회고락 딱 들고 기다려봐라.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피고발인인 김정숙에 대한 수사는 내일 모레인 19일 고발인 조사부터 본격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19일 날 누구죠? 이종배 시의원 고발인 조사하고 바로 이어서 김정숙 소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 돈 혼자 쓸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문체부를 이용해서 예산을 무시로 쓴 증거와 해당 부처의 증언을 앞서 밝혀내리 바 있다. 그래서 고민정이 도정한 윤건영 이 호의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으나 말장난과 거짓말이 드러나자 입을 딱 다물어 버렸는데 이 사건을 다루는 나와 국민의힘 특위는 고발인 측에도 적극 협력하겠다. 예, 아주 뭐 똑부러지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결국은 그 고민정, 그 다음에 뭐 도정환, 윤건영은 물론이거니와 김정숙과 문재인. 왜냐하면 문재인은 이게 영부인 단독 외교로 하면 이건 김정숙이가 한 거야. 요렇게 사기를 쳤잖아요. 대국민 사기극. 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재명도 사기. 야, 문재인 내외도 이거 사기. 야,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을 해먹었고 또 하려고 달려드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요렇게 이제 결론을 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검찰,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여론을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가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이제 위중 교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중 교사 사건도 예, 7월이면은 최종 이 증인 신문이 끝나면서 최종 이제 검찰의 구형까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 공직선거법하고 이제 같이 거의 같은 타이밍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위중 교사가 공직선거법하고 같이 이제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위중 교사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김동연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절차가 다 끝나더라도 그 선고를 바로 절차가 끝났을 때 9월 중에 할지 아니면 대장동 사건하고 묶어서 나중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같이 할지 이거는 내가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다. 그래서 김동연이를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판결을 내리도록. 자, 그리고 말이죠. 이 김진성이가 자기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신문도 분리신문 해주고 그리고 이거 판결을 좀 빨리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재판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진성 위증하신 분도 계속해서 법원에 그런 요청서를 써내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말이죠. 탄원서를 법원에 써내가지고 이 판결 내용을 최대한도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녹취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누명 썼다고 해서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요. 요게 이제 이 지금 자료화면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박정훈 TV에서 나온 겁니다. 예,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 김진성이한테요. 우리 이제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좀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잘해주면 좋겠다. 그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요 녹취록을
지금 공개했는데 이 녹취록에는요 4분간의 통화량이 되어 있고 통화 길이는 4분 그리고 3번의 전화 통화 내용이 이 녹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한마디로 해서요 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갖다가 이 이제 위증 교사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본래 이게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그때 대책의 위원장 변호사니까 이걸 했고 그리고 이제 KBS PD도 최 PD도 요거를 이제 취재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시장이 김병량이니까 김병량한테 나 검사야 요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KBS PD가. 근데 옆에 같이 있어가지고 이 PD가 이 검사를 사칭하는데 이재명이가 거기서 다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무혐의가 됐어. 그래서 그 당시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런데 이게 2018년도 경기도지사 할 때 내가 누명을 썼어. 김병량이하고 KBS가 짜고서 이재명이가 범인이냐 요렇게 짰다. 그러는 바람에 내가 유죄를 받은 것이지 사실은 내가 검사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해갖고 김진성이가 그걸 맞다. 이러니까 그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했을 때 거짓말은 무죄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2002년도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데 위증하는 과정을 검찰에서 전부 녹취 파일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밀으니까 김진성이가 아, 맞아. 내가 위증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녹취록을 검찰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검찰도 갖고 있고 이제 법원도 다 법원으로도 넘어갔죠. 그런데 이거를 박정훈 의원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이거를 갖다가 입수해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싹 다 까버렸어요. 자, 그걸 보면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야, 이거 녹취는 변조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변조해? 아니, 그럼 변조하면 그 검찰 판사, 그 검찰, 그 수사관, 검사, 이거 목 날아가죠. 안 그래도 지금 뭐 아무나 걸리기만 걸리면 전부 탄핵하고 뭐 이거 특검하겠다고 난리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요 사건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요. 유창훈의 발언이에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이게 이제 위증 교사 사건, 이게 이제 같이 영장 대부송금하고 청구가 됐는데, 유창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 유죄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오늘 박정훈 의원이 이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4분짜리. 자, 이재명이가 이 김진성이한테 전화를 걸어요.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나를 손봐야 되고, KBS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덧붙이면 도움이 되는 사건인 것 같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랑 시장은 돌아가셨고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증을 해달라 이게 꼬시는 거잖아요.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이렇게 이제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걸 보면 이제 완전히 위증을 강요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김진성이가 이재명이 집요하게 위증을 요청하니까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느니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재명의 주장과 자료를 참고해서 위증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자신은 사실대로 증언하기를 요구했다. 검찰이 녹취록을 짜집기했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녹취를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본인의 주장을 사실처럼 증언해달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사실대로의 드facto, 이 팩트를 얘기해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김진성이가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이재명은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좀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을 더듬어봐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놓고서도 짜집겼다고 우겨대는 게 지금 민주당이고 이재명의 주장이에요. 예. 야,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예.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언론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TV 중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예, 지금 이제 4분짜리인데, 지금 이게, 이 매체마다 이제 부분적으로만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예. 한마디로 해서 이재명이 이러게요. 핵심은 김진성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것은 KBS와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이렇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래 KBS하고 김영환 시장이 짜고서 고스톱을 쳐갖고 이재명한테 덮어 씌웠다. 예, 누명을 씌웠다. 요렇게 해주면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나는 당시에 선거 캠프에 나가 있어갖고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누가 KBS랑 연계됐을지를 모르는데 이 점이 굉장히 좀 애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KBS하고 그다음에 김병남 시장 측에서 다 전부 다 이재명한테 다 누명 씌워버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또 꼬시고 우의정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다시 한번 이 김진성한테 욕을 해요. 김 비서님 또 그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요렇게 또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김진성이가 그럼 어떤 취지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까지 써주니까 이제 그것만 딸딸 외워갖고 가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써 보내주면 내가 더 철저히 잘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서 결국은 우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월 23일 날 전당대회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대한 분위기가 자꾸 무르익는 건 뭐 다 아시죠? 왜냐? 지지율에서 말이죠. 지금 압도적으로 1등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 지금 어대한이라고 있는 대세로 정변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거 당원들의 의사결정을 모독하는 거야.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신지호 의원이 어대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읽혀지는데 이철규 의원이 총선 백서를 통해서 한동훈 깎아내리기, 못 나오게 하기 그거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요렇게 내리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국민인 지지층을 대성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선호도가 59%나 돼요. 그리고 다른 이제 이 당권 희망하는 인물들을 보면 상당한 차이를 두고 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 추쟁, 권력의 사유화는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친윤, 친하를 모두 비판하고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요. 24, 25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고, 만약에 1차에서 과반투표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 후보 간의 결선을 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친한과 그 다음에 친윤 간의 전면전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 들은 저의 심야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